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인 만큼 오늘은 로봇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하나도 뛰어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대기업들이 로봇의 진심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부터 LG전자, 한화, 두산까지 바로 로봇 시장 판이 커지고 있음에 주목을 한 건데요. 얼마나 그 판이 커지고 있을지 숫자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전문조사 기관인 마켓에 따르면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2%의 현재 로봇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2025년까지요, 약 730억 달러에 더욱더 시장이 커질 것이다라고 하고, 협동 로봇만 떼놓고 봤을 때는 연평균 2025년까지 36%의 성장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다양했습니다. 일단 인건비 절감, 그리고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서 자동화에 계속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고, 서빙 용접에서 시작했던 로봇이 과일 수확부터 요리, 그리고 가사 노동, 이제는 육아까지 가능하다라는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은 특히나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이 더욱더 기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힘이 빠지자 생각했던 것만큼 기대만큼의 화려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요. 이러한 움직임에 이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함께 연동되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종목 주가 차트인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SPG, 인탑스, T 로보틱스 관련 로봇주들의 올해 이 등락률을 체크를 해보면 정말 큰 변동성을 보였고, 이 9월 달만 봤을 때는 8월 고점 이후로 약간의 주춤된 조정 구간에 들어간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이때는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화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재료가 소멸되면서 오늘 로봇주들의 흐름을 체크해보니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까지 소화하면서 약세가 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두산은 무려 16% 넘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밖에도 SP시스템스 14%, SBB테크, 유진로봇, 유로메카 등 관련 감속기 기업들이 두 자릿수대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봇 시장에 대한 성장성은 명확합니다. 그렇다면 고수님들, 이러한 약세가 오히려 진입에 대한 기회가 될 수도 있을까요? 네,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첫날입니다. 저도 이제 9시 개장하기 전에 동시효과 상황부터 봤는데 앞자리가 7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보이길래 저는 사실 이제 7만 원에 걸어두고 오늘 한 치킨 3마리 정도면은 우리 제작진분들이나 이렇게 다 같이 좀 소소하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거 한 마리도 애매하게 생겼습니다. 일단은 상장 첫날인 오늘 뚜껑을 열어봤더니 어떤지 우리 테이블 고수가 좀 정리 좀 해주실까요? 일단은 최근에 상장됐던 신규 상장주들의 움직임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초에 급등을 했다가 그러고 난 뒤에는 여지없이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상장 당시부터 비싸다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일단 투자 설명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액 450억의 적자를 보는 기업이 현재 5만 1,000원 상황에서 3조 3천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거를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 있었던 2020년, 2021년에 있었던 우리가 IPO에 참여해서 바로 그날 매도하자라는 전략이 오늘 또 터졌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1일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한 10분 정도 만에 급락을 했다. 그리고는 지금은 치열한 매매 게임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 오늘 장 초반에 67,600원이 고점이었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96% 강세 보이면서 51,100원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아나운서실에서 박세미 아나운서도 두 주를 받아가지고 이거 어떡하죠? 뭘 어떡해? 나는 여유롭게 7만 원에 걸어놨어야 했는데 우리 박세미 아나운서는 6만 원대 위에서 팔았다고 합니다. 그녀가 최종 우승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모르죠. 인생은 끝날 때까지 모르는 거니까 꼴랑 한 주 가지고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한데 저는 장기 투자에 나설 계획이기는 한데 그 중요한 거는 이제 로봇 상장이 하고 나서 오늘 당일날 좀 주가가 로봇주 이렇게 쫙 올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서 좀 아쉽거든요. 다른 종목들이 이렇게 빠지는 건 기대감이 이제 소멸됐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두산 로보틱스 상장
청약 전부터 해서 너무 좀 가열된 분위기가 좀 강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뭐 두산 같은 경우에도 거의 17만 원까지 터치를 했고요. 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20만 원 훌쩍 넘어선 가격대에서 갑자기 움직였는데 오히려 이제 청약 전후로 해선 한 달여 전부터 해서는 일단 조금씩 조정을 받기 시작했고 지금은 계속해서 그 조정 국면에서 이어지고 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사실 생각보다는 상승폭이 좀 크진 않거든요. 네. 우리가 기대했던 부분은 수급이 많이 쏠릴 거니까 이런 뭐 시장 분위기라든지 뭐 그러한 뭐 가치 같은 거를 좀 차치하고더라도 일단 오늘은 좀 크게 상승을 하고 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좀 저조했고 그런 부분에서 오늘 일단은 두산 같은 경우가 17%대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 대부분의 로봇주들은 다 하락하고 있는데요. 유로메카 같은 경우가 10%대, 유진 로봇 10%대,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7%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그냥 그 기대감에 대한 부분이 오늘 더 막바지 지금 매물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 네. 지금부터는 일단은 로봇주들에 대한 접근은 일단은 관망입니다. 관망을 하면서 종목별로 다르게 대응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은 사실은 무차별적으로 다 같이 올랐거든요. 네. 섹터가 다 같이 너무 좀 붐업이 된 상태인데 여기서 실제로 하나씩 들여다보면은 그 로봇주 각각마다 어떤 로봇을 협동 로봇을 하는지 서비스 로봇을 하는지 말씀을 치킨 로봇을 하는지 네. 이 부분 너무 다 각각 제각각이고요. 그쵸. 하는 영역이 다르고 나아갈 방향이 다릅니다. 그런데 무차별적으로 올랐다라는 것은 좀 과도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지금부터는 이제 종목별로 그리고 종목별로 대응을 하시면서 실적에 대한 부분도 꼼꼼히 챙겨보셔야 될 부분이 이제 타이밍이 맞다. 하지만 지금 급하게 들어갈 필요까지는 없고 일단 전 지켜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전체 로봇 시장 자체에 대한 이제 성장 그리고 앞으로의 청사진을 막 그려가면서 이것저것 할 것 없이 로봇이 붙어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잘 갔다라면 앞으로는 이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는 건데 근데 저는 또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로봇 관련한 산업이 이제 막 초읽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보니까 두산 로보틱스 상장 전후로 한화 로보틱스도 공식 출범 소식이 전해졌는데 한화 쪽에서 또 뭔가를 한다. 뭐 어떤 내용인지 좀 정리해 볼까요? 어제 네. 4일이죠. 4일 그 하나그룹에서 로봇 산업에 진출한다라는 이 비전 제시와 발표를 네. 했습니다. 이제 국내에 대기업들이 로봇 산업에 현재 진출된 상황이 어떠하고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로봇 수준이 어떠한지를 판단해서 국내 로봇 관련주에 투자를 이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네. 한화는 이제 시작 단계에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아직 한화그룹에 대한 로봇 산업에 대한 전망을 얘기하기는 조금 이른 감이 있고요. 이전에 뭐 다 아시다시피 삼성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쵸. L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솔루션 그리고 자율형 부분에 강한 로보티스와 그 로보스타에 대해서 지분을 투자한 그 이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내용은 현대입니다. 현대요? 네. 현대 자동차 그룹에서는 네. 21년 그 미국의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전 세계 1위의 그 이족 보행, 사족 보행 로봇 회사를 그 손정희 회장으로부터 80% 지분을 인수했죠. 전 세계 1위입니다. 우리가 흔히 유튜브 같은 데들 보면 로봇이 뛰어다니면서 계단도 올라가고 뭐 경사로도 왔다 갔다 하는 로봇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다 다이나믹 로보틱스 그 로보틱스의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그 로봇이다. 로봇입니다. 그러면 로봇주에 대한 투자를 하실 때 이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주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되거든요. 네. 최초에 구글에서 이 회사를 설립을 했고요. 이후에 이제 손정희 회장이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손정희 회장이 현대에 매각을 하면서 풋옵션이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면 21년도에 매각을 하면서 지분 80%를 매각을 하면서 20%는 보유하고 있거든요. 4년 이내에 상장한다는 조건으로 매각을 했습니다. 그럼 21년도에 상장을 매매를 했으니까 25년까지는 상장을 시켜야 되겠죠. 네. 그렇다면 21년도 대비 4년의 시차를 두고 본다면 25년이 되겠죠. 그러면 내년 정도에는 이 전 세계 1위의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상장 얘기가 나올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때 로봇주들의 흐름이 개선되면서 주가가 부양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겠죠. 그렇다면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하면서 우리가 이제 결혼식에서 앞풀이나 뒤풀이를 하잖아요. 이번에 앞풀이가 좀 심했습니다.
상장 전에 너무 이제 막 화려하겠죠. 기대감이 막 있었죠. 왜냐하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 장외에서 거래됐던 가격이 한 6천 원 정도 됩니다. 네네. 그리고 올 초에 15,000원 정도 했고요. 공모 당시에 가격이 한 25,000원, 26,000원 했죠. 네. 그래서 오늘 가격까지 흐름을 보게 되면 10배 정도 주가가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네. 지난해 대비해서 판단을 해보게 되면.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일정 비율의 상승이 나타났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부터 기간의 과정이 진행되겠죠. 내년까지. 로봇 산업 어차피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추가의 흐름의 가격 진행이 나타나겠지만 네. 기간차를 두고 접근을 해야 된다. 당분간은. 내년까지, 2, 4분기까지는. 잠깐 좀 방송 멈추고 이거 매도 좀 해도 될까요? 네, 팔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예, 뭐 주식은 저는 한 주이기 때문에 자기 주간이 강해야 됩니다. 주간 없어요. 저는 주간이 없는 게 가장 큰 장점이자 네. 단점인 것 같은데 일단은 전반적인 분위기가 로봇주가 좀 이렇게 조정을 받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동안 너무나 좀 이렇게 불품들 관련한 시장을 좀 너무 좋게만 보지 않았나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은데 김장렬 우리 고수님께서도 지금은 좀 팔아야 될 시기라고 혹시 보시나요? 두산 로보틱스 말씀하시는 뭐 거예요? 두산 로보틱스를 비롯해서 이미 수익 구간에 있는 로봇주들 저는 오늘 주주분들께 팔았죠. 아침 시초가에. 정말요? 만약 갖고 있었다면. 예. 네네. 못 하시잖아요. 못하죠. 주식 투자를. 그냥 보면서 일단 아까 말씀하셨지만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1년 사이 실질적으로 10배 올랐고 네. 지금 아까 지금 5만 몇천 원 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게 PSR로 Sales Volume을 했을 때 회사가 제시한 거 하더라도 PSR로 한 25년 기준으로 한 13배 돼요. 13배면은 대충 다 마땅했어요. 좀 네. 더 올라서 15배 가도 된 것 같고요. 그 장기적인 흐름은 뭐 연간 30-40% 시장이 성장하니까 우리나라에서 탑 클래스에 있는 회사들이 이익만 어느 순간에 몇 년 뒤에 나면은 네. PER 뭐 한 30-40배는 가겠지만 많이 반영된 것 같아서 좀 쉬어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로봇 관련주에 대한 네 분의 의견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여러분의 생각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김장렬 고수는 차익 실현이라고 의견 주셨고요. 김대중 고수는 잔칫날 뒤풀이는 짧게, 그리고 염정 고수는 로봇 섹터는 이제 종목으로 대응하자, 옥석 가리기 해야 된다는 거죠. 테이버 고수는 비싸다, 하지만 운이 따른다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짱탑5 다음 순위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또 기대하시고 많이 고민하시는 그런 섹터 이야기 될 텐데요. 4위 주제 바로 확인해 보시죠.